뉴질랜드 민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민시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거의 99.99% 완벽하게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또 뉴스하고 말하는데 좀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참 좋은 거야.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가 1시간 동안 내리면 추적 60분. 이해하시려나? 예. 아무튼 예, 숙제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비자를 취득함에 따라 기록적인 이민 증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비자를 취득하면서 순 이민이 작년 최저치 이후 급증했으며 이러한 유입은 지출과 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스태틱스 엔젯은 잠정 추산에 따르면 순 이주자는 7월까지 올해 9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7월까지 14,500명이 입국한 사람보다 출국한 사람이 더 많은 큰 전환점입니다. 인도, 필리핀,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지 시민이 7월까지 순 이주 증가를 주도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3만 5,600명의 비뉴질랜드 시민이 도착했습니다. 2023년 기록 수준 이후 이전 기록은 2020년 3월의 8만 400명이었습니다. 7월까지 같은 12개월 동안 39,400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떠났습니다. 스태틱스 엔젯은 인구지표 관리자인 테센 아이슬람은 비뉴질랜드 시민의 순 증가는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 시민의 순 손실은 2012년 2월 44,400명의 기록 감소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 기록적인 순 이주 증가는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국경이 완전히 개방된 이유이며 인구는 1000명당 약 19명 순 증가에 해당합니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쯤 연간 수입이 1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렌치우드 취업비자를 소지한 이민자 수의 증가함에 따라 고용주가 필요한 직원과 기술을 찾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남아 쪽, 지금 저도 이쪽 일 관련돼서 하지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 지금 막 사람, 이제 약간 스페셜 카테고리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영주권 받는 길도 많이 있어요, 예. 2년 지나면은 좀 약간 그 직업에 따라서 2년 지나고 영주권 받을 수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 100% 만족시키겠습니까? 일단은 많이 동남아 쪽 이런 데서 좀 많이 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좀 이런 얘기 좀 그러는가? 이게 인도, 필리핀,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지 보면은 맨 이게 지금 1차 노동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좀 비숙련 노동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해. 근데 이런 사람들만 받아서 지금 될 게 아닌데, 저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좀 투자이민하는 사람들 좀 풀어줘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사업을 좀 많이, 영어도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다 영어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돈 있어서 사업하겠다, 돈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좀 돈 쓰게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굳이 영어 안 해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거는. 예, 말을 좀 못하고 잘하고 차이지 어차피 말 잘한다고 사업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민 쪽에 이런 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좀 풀어주면 좀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상만 써야 된다는 그런 법도 예전처럼 하면 되잖아. 그럼 또 먹고 살거든. 돈이 좀 들어와야지. 예. 맨 노동자만 받으면 또 어떡하려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스마트하게 인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또 렌트집 문제가 난리 나겠죠, 예.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크게는 집값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기는 좋지 않거든요. 예. 저기 지금 인도, 필리핀, 중국, 남아프리카 온 사람들이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가서 외식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늘어나 집값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렌트비는 좀 오르긴 오르겠다.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인데 좀 애매하다. 예, 제 느낌이 좀 스마트하게 이민법이 좀 이런 이제 1차 노동자 말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민법도 좀 크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좀 써줘야 영주권자들도 계속 그 직업을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갈 수 있고 좀 안정적인 수입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맨 이거 동남아 쪽에서 지금 1차 노동자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떡할지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무슨 뭐 한낱 방구석 유튜버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계획으로 젊은 뉴질랜드인의 과잉 부채 발생. 좀 직역이라서 예, 아무튼 뭐 지금 사고 나중에 페이하는 레이바이 애프터 페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파이낸스의 하나 그러니까 캐피탈 같은 거예요. 이 물건 사는 거에. 오클랜드 공과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애프터페이 및 레이바이와 같은 BNPL (Buy Now, Pay Later) 같아요. 예. 방식을 통해 위험한 수준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저자이자 금융학의 선임 강사인 아야사 스콧은 18살, 34살 청년 7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천 명이 심각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만 명 이상의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니고 있거나 심각한 부채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은 다른 부채를 넘어서 과도한 부채 증가와 매우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애프터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몇 주에 걸쳐 소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 응답의 5명 중 1명은 이러한 계약을 부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물건을 지금 사고 돈을 나중에 내는 거 뭐 분할해서 1년 뭐 1년에 뭐 3분의 1씩 뭐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파이낸스 여기 보면은 광고 보면은 그냥 볼 때 뭐 파이낸스인데 99불 딱 써 있어요. 와, 그러면 싸 보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먼슬리 매달 내는 겁니다. 여기는 주당 페이가 많아요. 그러면 매주 100불씩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뭐 나쁘지 않지. 근데 얘들이 진짜 파이낸스 잘해요. 예, 조그만 뭐 쇼파부터 다 파이낸스 긁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볼 때 뭐 그래 뭐 100불, 쇼파 30불 뭐면은 주당 페이기 때문에 200불이 월에 800불이야. 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의 빚쟁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예. 하여튼 여기가 또 이제 월급쟁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계산아. 이게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럼 큰일 나지. 예. 아무튼 예, 이거 좋지 않은데 얘네는 진짜 파이낸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하기사 뭐 파이낸스 안 좋아하는 나라가 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크레딧 카드도 다 파이낸스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저희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전 없으면 사지 말라 그래요. 예, 저는 저 신용카드를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은행에서 제가 계약직으로 좀 근무하면서 그때가 이제 막 그 신용카드 막 내줄 때야. 2000년도.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지점장님 뭐라지만 이 전 국민의 그 빚쟁이가 만든다. 근데 결국 다 빚쟁이 됐잖아요. 예. 제가 그걸 듣고 나서부터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은행 돈이 워낙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신용카드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없으면 안 써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 빚 같아. 나중에 다 마음의 빚이, 뭐 어떻게 빚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애들도 제가 못 쓰게 합니다. 이 신용카드 절대 좀 현금으로 사게 하지. 제가 절대로 신용카드 쓰는 거를 저는 부득이하게 비행기 표라든가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제 얘기만 너무 했나?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 빚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계란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일부에게는 여전히 공급 문제.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가두리 양식 금지 조치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과 무리수 증가의 직면에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체크포인트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교외에 있는 카운트다운과 파킨세이브에서 계란 12개 가격을 추적해 왔습니다. 카운트다운 브랜드 달걀 12개는 5불 50달러에서 9불 80달러로 78% 급등했습니다. 파킨세이브에서는 3불 91에서 10불 49로 무려 168%나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계란값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체크포인트는 일부 기자들이 지역 슈퍼마켓을 보내 달걀 12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우승 가격은 더니의 7불 80이었으며 훅스베이는 7불 90 그를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팔머스턴 노스가 8불 49, 크라이처치가 9불 30, 해밀턴이 무려 10불 50달러 최고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 그레이린에 있는 브레드 앤 버터 카페와 베이커리의 가격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000에서 4,000개의 계란을 처리합니다. 소유주 이소벨 피치는 문제가 되는 계란을 손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종 우리 정규 공급 업체가 달걀 품절하거나 8상자를 주문하면 1개를 받습니다. 때로는 방목 달걀을 주문하고 헛간 달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가두리 양식, 그러니까 이제 닭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닭을 약간 케이지 프리? 그러니까 이제 그 닭장에서 풀어가지고 키우는 그런 지금 달걀을 하느라고 지금 달걀 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예.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2개 여기 나왔지만 이게 진짜 12개가 파킨세이브 기준으로 12알에 지금 3,200원에서 갑자기 거의 한 9,000원까지 뛴 거예요. 예. 지금 달걀이 너무 비싸요. 좀 이거 빵집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저는 좀 제가 좀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닭이 케이지에서 그러니까 그 닭장 안에서 찬 게 그러면은 닭을 먹지 마야지. 닭고기 왜 먹어?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리고 이거 일부겠지만 제 생각이 이게 아니면 이거 그 닭장에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어떻게 알아? 달걀값만 올린 거야,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로. 예. 달걀값이 너무 비싸요. 그 달걀이 없어 지금. 예. 저는 이제 과일 가게 가서 이제 매주 월수금 나서 거기서 사오는데 무슨 달걀 하면서 무슨 미친데 이걸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괜히 또 비싸고 귀하니까 이게 더 먹고 싶은 거 있지. 하여튼 이게 참 하여튼 문제예요.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달걀이 미쳤어. 뭐 이런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있어 진짜로. 예. 아무튼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버리는 것 때문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게 지금 빵집 같은데 하루에 3,000~4,000 개 쓰는데 여기는 진짜 큰일이야. 일주일에 얼마야 달걀 가지고 더블 이상 뛰었는데 지금. 그러니 물가가 안 오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예. 아무튼 뭐 혼자 주저주저 하지만 좀 닭을 먹지를 마. 닭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난 이해가 안 가. 예,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뭔 생각해서 하는 건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젠드 상황이 이래요. 지금 달걀 문제가. 예. 아무튼 또 제가 유젠드 뉴스를 또 몇 개 짧게 픽업해서 올려드렸는데 하여튼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아무튼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여러분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